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가죠. 홍정환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신나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예, 추억을 소환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모던 클래식 슬램덩크 두 번째 이야기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저희 원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명대사 이런 이야기들 나눴거든요. 네. 오늘은 최근에 지난주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슬램덩크 원작자가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한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을 해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목사님은 보셨다 하셨어요? 네, 보았습니다. 네, 저는 아직 못 봤고요. 다시 보신 소감 짧게 남겨주신다면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영화를 보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목이 왜 이렇게 쉬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텅 빈 극장에서 낮 시간에 혼자 보고 저도 모르게 주책 없이 제 안의 수분을 너무 많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추억, 단순히 이제 추억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그 작품을 소화하는 사람이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누적되느냐에 네. 따라서 같은 장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10대 시절의 제가 보았던 것과 네. 또 40대 중반의 제가 본 것이 또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시기가 많이 지나가기 전에 이 작품이 극장에서 내려가기 전에 빨리 이 작품 이야기를 청취자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원래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뤄야 하지만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몇백 년 전에도 읽혔으니 몇 년 미루어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몇백 년 뒤에도 여전히 읽힐 테니. 네. 그래서 슬램덩크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주 그 말씀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작품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작품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도 잠깐 이렇게 네네. 중간중간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 작품은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지금 상영 중이고요. 네. 혹시 자녀들도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 작품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들, 네. 뭐 왼손은 거들 뿐, 혹은 대사는 아니지만 유명한 작품들, 주인공 강백호와 서태웅이 마지막 슛을 성공시키고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자막들 이런 네. 데서 등장인물, 슬램덩크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막을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불러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슬램덩크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끄집어 튀어나오게 되니까 어느 날 초등학생 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슬램덩크가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야?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인류의 문화유산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응? 일본의 문화유산? 그래서 제가 아니, 온 인류의 문화유산이야. 아빠는 지구 문화의 대표적인 몇 개를 뽑아서 외계인들에게 보낼 일이 있다면 거기에 슬램덩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그 말을 했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 슬램덩크, 지난주의 표현을 빌리자면 캐논, 네. 정전 슬램덩크에 대해서 오늘은 슬램덩크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마 너덜너덜해진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책을 버리지 못하고 네네네. 가보인 마냥 가지고 네.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만화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이게 처음 출간됐을 때 우리나라에 정식 발매됐던 책은 31권. 그리고 완전판으로 다시 이제 복간된 작품 기준으로 하면 24권 네. 정도 됩니다. 꽤 길지요. 긴 이야기를 영상 매체로 2시간 남짓한 시간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매체로 담아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인상적인 에피소드만 뽑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후자를 택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원작 만화책 원작 네. 애니메이션이나 실사 영화를 보면서 아쉬움을 좀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원작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종이 매체와
영상 매체의 차이를 좀 무시하고라도 가급적이면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하는데 네. 공을 좀 많이 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좀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원작의 중요한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긴 하는데 좀 더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원작자가 이번에는 각본을 쓰고 자신이 감독으로 연출까지 해서 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랬던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그 주인공 팀이 쭉 거쳐왔던 수많은 시합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합, 원작에서 그려진 가장 마지막 한 시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쭉 이어지는 중간중간 결정적인 그 시점마다 등장인물들, 그 주요 등장인물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플래시백 형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 그리고 고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익숙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소소한 책 읽기 코너에서 다루었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무시무시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네. 작품을 읽었었는데, 일리아스가 이런 방식으로 서술되거든요. 트로이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시간 순서대로 길게 쭉 나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며칠에,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며칠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집중을 해서 보여주되 그 마지막 부분을 집중해서 수백 페이지 분량으로 네. 보여주면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혹은 등장인물 간에 어떤 갈등의 전사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런 호메로스의 창작 기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법으로 칭찬하기도 했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애니메이션 작품은,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전부 다 풀어내는 대신 원작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는 부분, 그 사건의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러한 작법을 선택했다는 면에서 아주 고전적이면서 그리고 그 효과가 검증된 네. 방법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줄줄줄줄 네.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지루하죠. 그러니까 뭔가 강한 임팩트가 있는 요소로 처음에 한번 딱 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이 지금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화법이고 또 글쓰기 네.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 것이죠. 슬램덩크는 그러한 고전적이면서 또 현대적인 네. 그런 작법에 굉장히 충실한 방식으로 다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원작 만화의 주요 조연 중 한 사람이 주연을 맡았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 강백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 안전하게 원래는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어도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작가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네. 저는 상상은 해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진 주인공이 된 송태섭이라는 캐릭터. 송태섭에게 작가가 좀 미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주인공 네. 팀에 주인공을 포함한 5명의 멤버들이 다 매력이 있거든요. 네. 각자의 사연이 다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마지막 시합에서 5명 중에 가장 좀 비중이 작게 약간 공기화됐다라고 하는데요. 비중이 작게 그려진 인물이 송태섭이라는 캐릭터였습니다. 흔히들 어떤 작품을 쓰고 나면 등장인물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완결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송태섭이라는 인물에 대한 미안함이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감독님이 배우들을 쓰면서 비중이 작게 나오면 다음에는 널 좀 큰 배역으로 써줄게. 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인데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작품은 굉장히 흥미로운 면모를 보입니다. 시합의 내용이나 또 시합의 결과는 원작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걸 스포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90년대에 나왔던 작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까지 스포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다 스포가 되는 거죠. 90년대에 나온 작품의 결말을 미리 좀 미리 이야기하자면 주인공의 팀이 그 시합에는 승리하지요. 네. 우여곡절 끝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이기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긴장감 없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기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긴다라는 건 똑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시점을 완전히 이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보았던 강백호 중심의 시점, 네. 혹은 전지적 작가 중심의 전지적 작가의 시점, 이것이 아니라 송태섭이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이 시합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 송태섭이라는 인물의 과거에 대해서는 작품에서 원작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도 배경의 이야기들을 집어넣으면서 그가 왜 농구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라고 할까요? 혹은 예술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소박하게 있습니다. 제가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 작품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좀 넘어서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힘든 삶에서 이제 구출받는 것도 구원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고단한데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억압을 받고 고단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삶을 극복하게 만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주인공 송태섭에게 큰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원작에는 없었던,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오리지널 스토리인데요. 형이 있었던 것이죠. 형이 있었는데 3살 차이 나는 형은 굉장히 촉망받는 농구 선수였어요. 주인공 송태섭은 농구 선수 치고는 키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근데 형은 작품 속에서 보면 키도 커요. 키도 크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동생에게 농구를 가르쳐 주죠. 네. 이 동생은 형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형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시에 질투도 하는 그런 전형적인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자 형제였어요. 근데 형이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어리니까 데리고 가지 않아서 동생은 나랑 농구 안 하고 나가니까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라고 울면서 외쳤는데 형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송태섭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송태섭과 또 송태섭의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형이 다녔던 학교에 진학을 하고 형과 똑같은 등번호를 달고 네. 농구를 하니까 사사건건 비교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에이 형만한 아우는 없구만 뭐 이러면서 엄마도 이걸 보니까 이 동네에 사는 이상 이 이제 잃어버린 큰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둘째를 따라다니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겠다라는 네. 생각에 우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해서 원작 슬램덩크의 배경이 되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네. 송태섭이라는 등장인물이 그렇게 이사를 하고 그곳에서 형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겠죠. 열등감 혹은 또 그리움, 미움, 원망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추동력이 되기도 했을 테고 자신의 발목을 잡기도 했을 네. 것입니다. 농구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한편 극복해야 될, 영원히 네.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작품에서 송태섭이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받거든요. 가족들에게. 근데 공교롭게도 형과 자기가 생일이 똑같아요. 근데 그 집에는 원래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형, 송태섭,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어린 여동생이 철없이 보이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오빠가 몇 살일까? 살아있다면 20살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다면 그렇지만 오빠가 나의 세상을 떠날 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작은 오빠인데 이제 작은 오빠 너는 그때 오빠의 나이보다 이제 많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보내도 될 만큼 자기가 충분히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쉽게 가족들이 다 떠나보내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시합에서 송태섭이 이 시합의 이 자신의 입장에서 기여하면서 시합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송태섭의 어머니가 경기장에 와서 아들 몰래 경기를 보거든요.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승리로 이끌게 되는 장면들을 보고 그 가족이 오래 묵은 상처에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송태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인간이 살아나는 이야기, 일종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준다라고 생각해요. 네. 낯선 관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고전을 재해석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하나의 답안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낯선 책 혹은 오래된 책을 읽을 때 선택하기 쉬운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것이죠. 선배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네.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옛날 길을 아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둘 다 쉬운 길입니다. 네. 그런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걸어가야 되는 가운데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오래된 작품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선배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한 정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원작자가 네. 각본을 쓰고 연출했기 때문에 네네 누구보다도 이 작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가 고전을 읽는 태도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는 태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해요. 읽어왔던 그대로 또 혹은 누가 가르쳐주는 그대로 모범 답안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읽기에는 이 성경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위대한 그리고 풍부한 고전이죠. 네. 여전히 새롭게 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품인 것이죠. 제가 작품이라고 표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취자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한 작품이란 건 말 그대로 마스터피스,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는 네. 의미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냥 쓱 흘려보냈던 장면들 혹은 문자와 문자 사이 행간에 있었던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죠. 네. 원작을 존중하면서. 예를 들어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노아의 얼굴과 손끝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뒷모습은 우리가 만나볼 수 없죠. 노아의 뒷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가족들이 초조한 눈빛으로 노아의 등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등 뒤가 따가울 때가 있잖아요. 네. 뒤통수가 따가울 때. 식구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노아에게 어떠한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을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것이 있어요. 연극의 심리극의 형식을 빌려서 성경 이야기를 연기를 해보고 그 속에 들어가 보는 성경 읽기 방식이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고 비블리오 드라마 워크숍도 자주 했었는데 잘 아는 본문을 해봅니다. 잘 아는 본문을 해봐야 이게 얼마나 본문을 새롭게 보는지 맛보기가 좋아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네.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장면을 비블리오 드라마로 해봤습니다. 캐스팅을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역들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아브라함, 이삭, 뭐 하나님 등등 네. 뭐 이렇게 있는데 비블리오 드라마에서 하나님은 보통 잘 안 합니다. 사람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때 멤버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요. 혹시 뭐 또 다른 캐릭터 제안해 볼 거 있냐 하니까 누가 자기는 염소를 하고 싶대요. 제물요. 네. 그래요 하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본문을 그래서 각자 읽고 그 상황에 몰입해서 각자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 염소 역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었냐면요. 모세와 이삭이 올라오기 전부터 거기 어디 끼어서 자기가 막 고개를 빼려고 부드득 하는 그 장면을 자기가 계속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관점. 그 본문으로 똑같은 비블리오 드라마 워크숍을 여러 번 인도했던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제물의 입장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 그리고 자신이 결국 죽임을 당할 텐데 그걸 이제 모른 채 그 삶과 죽음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그걸 바라보는 제물의 모습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좀 느끼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 고정되어 있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에서 시점을 이동해서 다른 면을 바라보았을 때 고전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상이 되는 것이죠. 신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작과 애니메이션 영화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고전 작품을 읽을 때 또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목사님. 원작 애니메이션과 또 영화로 개봉된 네. 이 작품을 비교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네네. 성경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또 어떻게 네네. 해석해야 되나라는 것까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네.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네네.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원작자이자 영화 감독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네네네. 송태섭이란 인물, 그 가족들이 그 아들, 네. 형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감독이 정말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네, 감독의 진짜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선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작 만화 이야기는 이미 수십 년 전의 이야기라서 뭐 스포해도 상관없다 치지만 요거는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니까요. 혹시나 마지막 장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잠깐 이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박수 한번 칠게요. 자,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영화에 제가 그래도 말하지 않는 몇 가지 공식적인 결말이 딱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갑니다. 음악과 함께. 저는 뭐 쿠키 같은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작품에 대한 애정과 존중의 마음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서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송태섭의 집 식탁. 그 생일 케이크를 같이 먹었던 그 식탁이 나오는 거죠. 그 식탁에 근데 올려져 있는 무엇인가를 카메라가 쭉 훑고 지나갑니다. 형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죽고 나서 형이 굉장히 촉망받는 농구 선수였었잖아요. 근데 동생, 둘째 아들이 형의 어떤 그 그림자 때문에 짓눌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 또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들었던 그 어머니가 형의 물건들 다 상자에 넣고 치워버리거든요. 네. 다 치워버리고 사진도 치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살던 동네도 떠나서 네. 다른 곳으로 가죠. 근데 시합이 끝나고 나서 주인공 송태섭은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에 다시 방문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옛날 돌담집, 자기가 살았던 바닷가 돌담집에 가니까 어린 자기와 자신과 형이 놀고 있는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자기 두 형제들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어린 형제들인 거예요. 그 집의 다른 형제들이 자신이 어릴 때와 비슷하게 다투고 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자신을 다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전국대회에서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시합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작의 설정에 따르면 그 다음 시합에서는 터무니없이 참패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큰아들, 이제 죽은 세상을 떠난 큰아들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걸 다시 대면하는 것이 힘들었던 그 가족이 그 사진을 다시 꺼내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됐었던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간은 과거와 함께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선배들 또 전임자의 그림자에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모든 후임자들의 어떤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압박감이 컸겠습니까? 네.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이끌었었던 그 전설적인 선배 지도자의 후임으로 네.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이죠. 너무나 큰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자신감을 다시 북돋아 주시고 그를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사실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세대보다, 선배 세대보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저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의 20대들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전망이 없는 부모 세대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희망이 결여된
첫 번째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굉장히 많이 아프게 공감했습니다. 네.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를 한국 사회 고도 성장기를 통과하면서 단 열매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저는 또 그 시절의 청소년기를 이렇게 네. 보내면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 사회의 어떤 밝은 면들을 많이 보고 이른바 더 나은 삶을 네. 꿈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장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세대 전반에 만연해 있죠. 그 전임자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 없으리라라는 것이 전임자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과 질투 이런 것들이 미움과 원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세대 간의 갈등도 더욱더 심각해지고요. 네. 슬램덩크를 혹자들은 틀램덩크라고 부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틀리끼니들이 좋아하는 작품. 근데 이게 좀 비하적인 발언이죠. 네. 세대 간에 서로 그런 어떤 혐오와 비하의 표현이 만연하는 것에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이 굉장히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슬램덩크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성숙하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네.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희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이 저는 이 작품을 보는 모두에게 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꼭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원작자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작품 보면 많이 운다. 네네. 감동이 네. 더해진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목사님 얘기를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근데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이래서 그분들이 그 원작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울지만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또 어떤 그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 감동은 더해지고 좀 네. 덜해지고 네, 이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노래 신청곡이 있으시다고요? 네. 가수 박상민 씨가 그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그 방영됐던 옛날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부르셨습니다. 박상민 씨가 하소연을 하는 걸 라디오에서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요. 대학교 축제에 가면 꼭 앵콜곡으로 다른 거 자기 히트곡 엄청 많은데 꼭 이걸 해달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작품에는 사실 이 노래가 나오지 않지만 네. 저에게도 이 노래가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는 길에 영화를 보고 나서도 차 안에서 계속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성대를 좀 갈면서 해야 되거든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싶어. 제목이 너에게 가는 길인데요. 네. 희망을 잃은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이 이야기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너에게 가는 길 신청합니다. 네. 매주 노래하실 건 아니시죠? 자주 하는 편입니다. 듀엣도 한번 하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청곡을 남겨주셨어요.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이제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오늘까지 저희 슬램덩크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서 목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